파리 생제르맹이 어린 선수들로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노립니다. PSG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챔스 16강 2차전을 치러 레알 소시에다드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앞선 1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합계 4대1로 여유롭게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날 PSG는 어린 선수들로 선발 명단을 꾸렸는데요. 브래들리 바르콜라, 워렌 자이르 에머리, 루카스 베랄두 등 어린 선수들이 포지션마다 포진했습니다. 이날 선발된 11명 중 26세 이상 선수는 위카 에르난데스, 파비안 루이스, 우스만 덴벨레 등 3명뿐이었습니다. 구단 역사상 가장 어린 선발진이었습니다. PSG는 소시에다드와 16강 2차전에서 평균 연령 23세로 베스트 11을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과 마누엘 우가르테 같은 유망한 자원들은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스페인 원정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일전이었음을 감안하면 PSG에 그만큼 유망한 자원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PSG는 2010년대 카타르 자본의 힘으로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던 기존 전략을 수정해 2020년대에는 유망한 자원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 우가르테, 바르콜라, 아르나우 테나스, 곤살로 하무스 등을 영입하며 현지 매체로부터 본격적인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스팀에서 자이르 에머리까지 월반하며 PSG가 장기적으로 유망한 자원들을 배출할 수 있는 물꼬도 텄습니다. 이번 경기는 PSG가 새 시대로 순항 중이라는 하나의 상징과 같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겐 야망이 있다. 조별리그에서도 PSG는 가장 강했다. 소시에다드와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우리는 증명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PSG는 이 기세를 이어가 사상 첫 빅이어를 들어올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10년간 우승팀의 평균 연령을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나이대가 낮습니다. 가장 고령이었던 2021년도 시즌 레알 마드리드 28세와는 거의 4살 차이고 가장 어렸던 2018년도 시즌 리버풀 26세와도 2살 가까이 격차가 있습니다. 역대 최연소 우승팀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루이 파날 감독이 이끈 1994년도 시즌 아약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선발진의 평균 연령은 24세가 되지 않아 PSG와 가장 비슷합니다. 7일 PSG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 홍보를 맡은 프레인 스포티즌에 따르면 PSG 선수들은 오는 10일 오후 9시 홈에서 열리는 리그앙 랭스와 경기에서 한글로 마킹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를 치릅니다. 10일 강남구 도산공원 인근에 새롭게 문을 열 PSG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PSG는 최근 국내에서 구단 인기가 점점 높아진 데에 힘입어 국내 팬들과 유대감 강화와 정서적 교류를 통해 더욱 가까이서 PSG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플래그십 스토어 개장을 결정했습니다. 스토어는 총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카페를 비롯해 클럽을 대표하는 컬렉션과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특히 해당 매장에선 PSG와 국내 브랜드의 협업 제품들이 독점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앞서 8일에는 PSG의 레전드 선수를 비롯해 국내의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열리는데요. 9일에는 경기도 하남 스타필드에 PSG 팝업 스토어가 오픈합니다. 10일에는 리본 커팅 행사를 시작으로 PSG와 랭스의 경기를 팬들과 함께 시청하는 파티를 가질 예정입니다. 세바스티앙 와셀 PSG 아시아 퍼시픽 매니징 디렉터는 2019년부터 한국에서 팝업 매장을 통해 국내 팬들을 만나왔다. 이번에 오픈하는 플래그십에서보다 많은 팬들과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PSG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용한 총 지출 비용이 공개되며 화제인데요. 이에 이강인 선수도 덩달아 부각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 스포츠는 올여름 이적 시장 동안 PSG가 사용한 이적료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PSG는 총 12번의 이적을 마쳤다. 아르나우 테나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마누엘 우가르테, 셰어 은드루, 사비 시몬스, 마르코 아센시오,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랑달 콜로 무아니, 곤살로 하무스를 영입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어 대략적인 금액을 공개했는데요. 매체는 콜로 무아니 9,500만 유로 약 1,360억 원, 우가르테 6천만 유로 약 860억 원, 덴벨레 5천만 유로 약 716억 원, 에르난데스 4,500만 유로 약 645억 원, 바르콜라 4,500만 유로 약 645억 원, 이강인 2,200만 유로 약 315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했다고 나열했습니다. 매체는
전체적으로 구단주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이 사용한 이적료는 약 3억 4,950만 유로 약 5,017억 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PSG는 다소 아쉬운 지난 시즌을 보냈었는데요. 카타르의 오일 머니를 등에 업은 뒤로 네이마르,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은바페 등 굵직한 이름을 가진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리그에서는 1위로 마쳤지만 쿠프 드 프랑스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2년 연속 16강에 그쳤고 선수단 내부 잡음까지 더해지며 어수선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많은 선수들이 팀을 나갔습니다. 메시는 미국으로 향했고 네이마르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세르히오 라모스도 계약 만료로 구단과 이별했고 마르코 베라티와 율리안 드락슬러도 출전 시간이 줄어들자 오일 머니를 선택하며 카타르로 갔습니다. PSG는 이번 여름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선수단을 대거 개편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으면서 각 나라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잔뜩 영입한 것입니다. 프리시즌 동안 은바페와 계약 기간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은바페는 팀에 남았습니다. 이강인은 비교적 낮은 이적료에도 활약을 보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다양한 전술에서 이강인은 좌우 윙포워드와 중앙 미드필더 역할, 폴스9까지 소화하며 두터운 신뢰를 받았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적은 금액에 훨씬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를 향한 이강인의 도움이 2주의 어시스트로 선정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공식 계정은 7일 SNS를 통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2차전 2주의 어시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유럽축구연맹 선정 2주의 어시스트에도 선정됐습니다. 이강인 이외에도 주드 벨링엄, 오리 오스카르손, 마타이스 더 리흐트가 2주의 어시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네이마르의 뒤를 잇게 됐습니다. PSG 소식을 전하는 PSG 리포트는 이강인은 2022년 2월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한 네이마르의 뒤를 이어 2년 만에 처음으로 교체 투입 후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체로 나온 이강인은 강한 임팩트를 남겼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이강인은 45분을 소화했고 키패스 1회, 패스 성공률 95%, 드리블 성공 1회, 지상 경합 승리 4회, 롱볼 성공 2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은바페의 어시스트를 도왔고 교체로 나온 선수들 중에선 가장 높은 평점인 7.1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과 교체된 바르콜라의 6.5점보다도 높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의 기가 막힌 패스 타이밍과 은바페의 날카로운 침투 타이밍이 맞춰서 나온 멋진 골로 이어졌습니다. 아시안컵 부진하고 있던 이강인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장면 직후 은바페는 세리머니 장면에서 이강인을 정확하게 지명하면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은바페의 멀티골로 PSG가 2대1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PSG는 16강전 총합 스코어 4대1로 소시에다드를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